네, 목요일 책임지실 두 분 모셨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주머니 김민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우리 시장 천비디아는 천비디아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라는 하루였습니다. 근데 갔는데 옆으로 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들 기대했던 목요일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먼저 전문가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좀 한 줄 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팡질팡했고 어리둥절했던 증시가 아니었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다 같이 기다리면서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졌었는데 네. 그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아무래도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상 카드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가 되면서 국내 증시가 이제 개장을 하니까 이거를 호재로 봐야 될지 이제 악재로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나타나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쪽에는 금리 인상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의 악재가 될 수가 있고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를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AI에 대한 대세가 확정 지어지면서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악재 호재가 같이 맞물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희석이 되다 보면서 눈치 보는 장세가 나타나서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증시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전에 받았던 조정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그냥 강보합세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눈치 보는 장세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FOMC 대 엔비디아라는 건데 동점인 거네요? 지금은 동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사실상 금리 인상 카드는 이제 지겹도록 너무나 많이 했던 얘기이다 보니까 네. 단기적인 모멘텀이고 결과적으로는 대세를 따라서 AI에 대한 모멘텀, 기술주에 대한 힘 있는 반등 좀 숨고르기가 지나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숨고르기가 지나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요즘 지수 보는 분들은 없으시죠? 네. 네, 종목장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지수 보고 있으면 촌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걸 뭘 보고 있냐? 네.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면서 그냥 강한 섹터. 강한 또, 섹터. 예, 요즘에 투자 아이디어는 다 섹터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미국 시장에 움직이는 것들 보고 거기서 같이 투자하는 게 네. 그게 정석이다라고 얘기한 지가 벌써 한 열흘 된 것 같아요. 네, 주식은 지수는 고점에서 이게 계속 멈춰 있고 네. 그 중간중간에서는 외국인들이 신나서 어떤 땐 선물 매수했다가 또 정리했다가 이것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고생만 하고 있고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쩔 수 없죠. 예, 섹터 올라오는 거, 네. 그리고 움직이는 거 가지고 계속 붙어볼 생각을 해야 그나마 처진 계좌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결국 결론은 섹터가 여러 가지 살아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 좀 끌어내와야 됩니다. 보다 보니까 시간에선 또 화장품주가 급등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살아있는데 잠시 쉬었다. 그럼 섹터는 또 공략 대상이 되겠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버텨 나가야 됩니다. 네. 네, 살아있는 섹터를 찾아서 버텨 나가야 된다라고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수익을 높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눈여겨보면 좋을 섹터 이 두 분이 가져오셨습니다. 이유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높여요. 시크릿 섹터 브리핑의 이유연입니다. 오늘은 어떤 매력적인 섹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김민성 전문가가 픽한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네, 석유화학입니다. 석유화학입니다. 관련 이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올해 들어 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석유화학 관련주가 1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상승세로 전환했죠. 증권가에서는 중국 소비 회복으로 국내 석유화학 업종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S-오일은 2분기에는 역내 정기 보수 등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여름철 성수기 진입에 따른 수요와 맞물려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 고조. 중국 시장 침체로 바닥에서 허덕이던 석유화학 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중국 경기 반등과 함께 중국 당국이 15년 만에 도입한 2구 환신, 즉 노후 차량 및 가전을 새 제품으로 교체할 시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이 제도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4월 중국의 제조업 PMI가 50.4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50을 넘기며 경기 확장 국면을 맞이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사우디 석유화학 플랜트 1.7조 원 금융 지원.
오늘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현대건설이 수주한 초대형 사우디아라비아 아미랄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1조 7천억 원 규모의 중장기 수출 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미랄 프로젝트는 세계적 석유 기업인 사우디와 아람코, 그리고 프랑스 산업단지에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19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네, 첫 번째 섹터로 바로 석유화학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섹터 열어볼게요. 네, 다음 섹터는 반도체 장비입니다. 정부 반도체 지원 26조 승부수. 오늘 정부가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은 물론 중소,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책인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 이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성장세 하반기 더 빨라질 것. 올해 1분기 전자제품 판매 증가, 반도체 재고 안정화, 공장 생산 능력 증가 등으로 하반기에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반도체 제조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자제품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고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HBM 수급 쏠림 현상, D램 공급 부족. 글로벌 D램 시장이 하반기부터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고대역폭 메모리와 가장 최신 D램 제품군인 DDR5 등 고부가 가치 생산 비중을 높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HBM 수요 성장률은 올해 200%에 가깝게 도달하고 2025년에는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시크릿 섹터와 두 번째 시크릿 섹터 살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들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김민성 전문가님의 반도체 장비와 김민수 대표님의 석유화학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반도체부터 갈까요? 네. 네, 전문가님 오늘 뭐 엔비디아 귀에서 피난다고 엔피디아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호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간단한 내용 짚어주시겠어요? 엔비디아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산업 쪽으로 이제 워낙 미중시가 강하게 잡고 있다 보니까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컨센서스 가이던스를 이제 넘어서는 그런 호실적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한 오늘도 이번에 호실적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타났는데 이 가이던스를 넘어가는 수치가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실적을 이제 상회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같이 만들어졌었는데 다행히 또 엔비디아는 실적을 상회를 하면서 네. 시간에 1000BDR을 이미 달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대세 사이클은 멈추지 않았다는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에 대한 대세를 굳히면서 여기에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 이제 실적을 찍으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투자자들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확실히 심어주는 그런 모멘텀을 형성을 하는 날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제 프리장에서도 6% 넘게 오르고 있고 나스닥도 선물지수 보면 1% 넘게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이렇게 잠잠했던 걸까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네. 혼조세가 섞이면서 이제 예상만큼 이제 많이 올라갈 줄 알고 오전부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추가적으로 사거나 아니면은 올라가길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이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크게 나타나나 보다 하고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졌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재작년, 작년에는 2차 전지가 좀 강한 모멘텀을 가지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근데 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게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찍히면서 이제 포모 현상까지 나타나고 강한 상승이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근데 AI에 대한 대세,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반도체에 이제 다시 한번 실적이 찍히면서 새로운 성수기를 맞이하는 그런 초입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클라우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실적이 좀 잘 찍히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찍으면서 올라가는 구간인데 항상 주식은 뭐 언제까지나 올라가는 주식도 없고 언제까지나 내려가는 주식도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하더라도 오르고 내리고는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일비할 필요 없는 장세고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은 우리가 진득하게 바라볼 수 있는 투자도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안 좋았던 이유는 금리 인하 리스크에 좀 집중을 하면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됐고 실적이 워낙 잘 찍히는 업종이다 보니 좀 모멘텀을 길게 가져가야 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근데 반도체 장비를 가져오셨어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제 정부에서 26조 지원을 한다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면 대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기업들에게 투자를 끌어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하면 그만큼 세금을 공제해주겠다. 네. 이런 모멘텀을 많이 심어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파이를 워낙 많이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 반도체에 대한 먹거리를 놓치지 말고 가져오자. 정부에선 투자를 할 만큼 거기에 대한 생산 캐파를 늘려가라고 이제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대기업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생산 캐파를 늘려가기 위해서 공장 부지를 늘려가고 거기에 대한 장비 시설을 계속해서 투입을 해야지만 생산력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는 장비가 들어가야겠죠. 생산하기 위한 장비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장비에 대한 모멘텀이 먼저 실적이 먼저 찍히고 기대감이 먼저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좀 장비 모멘텀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렇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또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장비 쪽 모멘텀 그리고 나서 이제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쪽도 모멘텀이 같이 끌고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부장단에서는 장비가 가장 먼저 움직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또 전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나는 중국을 주요 시장으로 둔 이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두 번째는 반사 수혜를 받나? 이 두 가지 생각이 계속 공존하는데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좀 긍정적인 뷰를 우세하게 보고 있고요. 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또 한국의 반도체는 기회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모멘텀 자체는 이제 한국에 대한 기술을 좀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국내 대기업에 이제 수주를 많이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원화 가치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원화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술력 있는 반도체를 다른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동안에 중국이 이제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해서 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미국에서 이제 관세를 높이면서 금액대를 높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두 전쟁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의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어서 긍정적인 뷰를 좀 우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업체의 타격보다는 반사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윤 정부가 26조 원을 동원해서 반도체가 이제 민생이라면서 국가 총력전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 좀 오름폭을 키웠었는데 뭐 마무리가 한 0.7% 정도 올랐었나요? 네. 이 부분 대해서 내일장에서 더 좋을 거라고 예측하시는지요? 오늘보다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좀 HBM 쪽으로 모멘텀을 먼저 만들고 뒤늦게 네. 시작을 한 게 삼성전자다 보니까 상승폭이 SK하이닉스로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요새 장세 자체가 이제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 그러다 보니까 국민 주식인 삼성전자가 못 따라가서 좀 허탈감에 많이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잘 찍히고 있고 모멘텀.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단기간에 급등을 바라고 들어가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산업 자체가 잘 성장을 하고 있고 새로운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수출에 대한 강대국을 만들어낸 게 반도체 수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구간이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대기업들 위주로 좋은 흐름 내일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 의견 잠깐 여쭐게요.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네. 네, 엔비디아 반도체 관련 질문 먼저 드릴 건데 네. 엔비디아가 또 엄청난 실적을 기록하면서 계속 SK하이닉스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반면 네. 삼성전자는 좀 힘을 덜 받고 있는 모습인데 네. 우리나라 이 반도체 투톱 흐름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네, 잘 보고는 있는데 네. 답답하죠. 네, 답답하죠. 삼성전자는 옆으로 뭐 삼성전자가 아니라 기는 전자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예, 대한민국의 대표 간판 주자가 이래도 되나?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속상하긴 하지만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사이클은 엔비디아가 중심이 돼서 엔비디아가 칩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거 SK하이닉스의 HBM 갖다가 패키징은 TSMC가 하는 네. 이런 쪽으로 구도가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왕따가 돼버렸어요. 왕따가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게 SK하이닉스가 주도가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은 SK하이닉스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다 접근하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는 그러면
들어가야 되겠죠. 엔비디아 쪽으로 말만 많게 나오지 않고 네. 거기서 이제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죠. 진짜로, 네. 예, 가서 이제 확인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바뀌는 모습이 나올 텐데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뭐 하반기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거는 벌써 그렇게 생각한 지 한 4번, 5번이 됐습니다. 예. 발등이 없어요. 도끼를 계속 지켜가지고.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떠나서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쇼티지가 디램 쪽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라도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갖고라도 적어도 한번 더 움직이겠구나라는 쪽에서 참고 일단 기다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다 된 것 같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시죠. 네. 네, 이제 에너지를 다 모았다. 이제 좀 오를 일만 남은 거네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김민수 대표님이 가져오신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석유화학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석유화학 관련주가 올해 1분기 적자폭을 줄이면서 실적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이 실적 개선을 이뤄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같이 AI 시대에 AI 또 시대. 예, 하이테크 얘기 막 하다가 갑자기 고리타분한 석유화학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예, 그래도 저희가 보통 보면 이번에 종목들이 섹터가 움직일 때 항상 보면은 실적 기반으로 움직였었습니다. 네. 그게 가장 먼저 화장품도 보여줬었고 그전에 뭐 전력기기 이런 쪽들도 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의외로 이번에 1분기 때 실적 다들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네. 다 기대도 전혀 없었습니다. 석유화학 업체는 원래 다 적전했다가 뭐 조금 좋아졌다가 하는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다 선방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일단은 기존에 나왔던 유가가 상승하면서 나왔던 이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네. 제품 가격들의 관계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좋아졌었고 게다가 또 중국 쪽에서 최근에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중국에 나오는 대표적인 어떤 품목들 이런 쪽들이 오히려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도 이에 따른 수혜가 많은데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움직이는 게 좀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중국이 살아나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섹터고 그에 따른 기대를 같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1분기 선방했고 네. 2분기도 그럼 이런 흐름으로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연속성이 나온다. 네. 그러면은 주가는 계속 또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조 쪽에서는 뭐 물론 출렁임이 나올 겁니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실적 기반의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유화학 관련해서 궁금한 게 진짜 많아요. 유가 얘기하셨잖아요. 네. 유가가 움직이면 정유주가 더 잘 올라요? 아니면 석유화학이 잘 올라요? 처음에는 둘 다 오르는데 네. 같이 오르다가 이제 유가가 이제 쭉 오르다가 약간 좀 하락 정체가 되는 구간들, 그러니까 좀 네. 크게 많이 안 빠지고 점점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정유 쪽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한데 우리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는 좋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때는 빠졌다가 돌아갈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원유에서 그 가열을 시켜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는 게 납사라고 있거든요. 네. 납사를 통해서 또 각각으로 다 다른 또 석유화학 쪽의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그 정제된 납사의 가격과 해당되는 품목들의 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그게 이건 떨어지고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스프레드를 보면서 결정되는 게 석유화학 쪽의 가장 큰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네, 간단하게 열심히 말씀해 설명을 드린다고 하는데 표정이 눈빛을 읽으셨나 봐요, 혹시. 네, 영혼이 별로 없어 보이셨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쪽의 구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네. 관점 쪽에서 유가가 올랐다가 좀 약간 슬슬 빠졌을 때가 제일 좋다 그러면 지금 같은 구조엔 네.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석유화학 하면 항상 2차 전지가 같이 딸려오지 않습니까? 꼭은 그런 건 아니고요. 꼭은 아니에요. 네, 그런 쪽으로 같이 화학, 2차 전지 쪽도 들어가는 소재들이 거의 다 화학 제품에 기반이 돼서 나온 쪽들이 많다 보니까 네. 화학업체들이 잘해. 그러면은 화학업체들이 거기서 기반을 닦고 신성장 동력으로 만든 쪽들이 더 잘하는 쪽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도 LG 네. 화학에서 기반이 된 게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네. 중국 경기가 올라가면서 석유화학이 참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이 범용 제품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스페셜티 이 고부가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제 앞으로 중국과 경쟁하는 쪽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예, 그쪽에서 예전에는 중국이 대부분 네. 약간 그 고도화 설비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된 제품을 갖다가 중간재로 쓰고 거기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중간재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한 2000년대 중반 같은 경우는 중국이 네.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가 아주 큰 도움을 많이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 직접 생산해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자가 됐어요. 네. 그래서 범용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때만큼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경쟁의 흐름이 되다 보니까 네. 중국이 못하는 거 아니면 중국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있는 거 이런 쪽에 좀 그걸 스페셜티라고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커피도 있지 않습니까? 스페셜티. 맞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좀 고부가가치 쪽으로 되는 것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는 쪽에서 그러니까 예전처럼 중국이 좋아지니까 석유화학 다 사 이게 아니라 네. 거기서 해당되는 경쟁력 있는 쪽으로만 조금씩 바꿔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중국이 뭐 하게 되면 다 망가뜨려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성과 나는 쪽으로 끌어가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석유화학 쪽에서도 좀 개별 종목 중에서도 뭐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야겠네요. 중국에 대해서는. 네, 일단 가장 먼저 실적을 보시고요. 네, 실적. 실적이 이제 범용적으로 올라오는 흐름들과 함께 이어진다 그러면은 네. 그 정도라고 정도. 보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좀 독보적인 좀 시장 지위를 갖고 거기서 끌어내는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네. 실적이 좋은데 그게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겠죠.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이요. 네, 그런 것들 끌고 가면서 지금 화학주를 쭉 보시게 되면은 네. 약간 52주 신고가 나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거의 그런 쪽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 왜 그런지를 하시긴 하시고 그러면 강한 종목이니까 추세 흐름들을 맞춰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런 걸로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따가 뒤에 탑픽이 정말 궁금해지는데 그럼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전문가님께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화학 쪽의 보릿고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섹터 솔직히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막 자주 보고 있는 섹터는 아니긴 한데 저는 이제 AI 모멘텀에 좀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근데 화학 쪽은 이제 계속해서 볼 때마다 네. 이제 중동 전쟁 리스크가 나타날 때마다 이제 네. 유가 가격이 등수석일 때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동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 있고 유가도 계속해서 안 잡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좀 재고 자산들이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 실적으로도 장기적인 좀 수혜를 올해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네. 실적이라든지 테마성으로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은 남아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좀 긍정이 좀 더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 이야기 다 들어봤고 탑픽 종목 만나봐야겠죠. 먼저 반도체부터 네. 공개해 주시죠. 한미 반도체 종목을 좀 설명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한미 반도체? 네, 많이 오르긴 했죠. 네. 많이 올랐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들어가셔라.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 에코프로도 옛날에는 이제 20만 원대 고점이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네. 에코프로처럼 뭐 150만 원 가야 한미 반도체다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충분히 추가적인 모멘텀 아직까지는 우리가 접근할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차트만 본다라고 하면요. 이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 때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워서 놓치시는 종목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좀 진득하게 바라보는 종목들을 접근을 하셔야지만 또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어서 한미 반도체는 신고가를 달성하고 이제 박스권 상단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느냐 이런 네.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부 세제에 대한 혜택도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EMI 쉴드를 이제 제조 과정에서 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게 스마트 장치라든지 IoT, 뭐 자율주행 전기차,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UAM, 6G 뭐 이런 상용화가 들어가는 앞으로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성장을 하고 계속 개발하고 앞으로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모멘텀에 다 들어가는 그런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 프리미엄이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HBM 필수 공정 장비인 TC 본더에 대한 생산 공정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HBM 쪽으로 수요급이 쏠리면서 숏스티지 DDR5 쪽이 딸릴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올 정도로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네. 맞춰서 이제 생산력을 높이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수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한미 반도체는 추가적인 모멘텀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가는 게 계속 가는 장세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를 아직도 우리는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미 반도체, 여의도 지나가다 보셨죠, 두 분 다? 네. 엄청 크게 오게 광고하고 있잖아요. 네. 저거 반도체 기업이 저렇게 오게 광고하는 경우 저는 처음 봤거든요. 네. 얼마나 잘 나가면 그러나 했는데 오늘 가져오셨네요. 목표가랑 손절가는요?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가격대 부근에서 충분히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점을 돌파하면 사실 뭐 저항이라든지 뭐 차트적으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19만 8,900원
요 부근에서 이제 19만 원대 그리고 20만 원대 이런 부근 오면은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는 그런 심리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분할 매도로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보고 싶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3만 6천 원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고 나서 다시 접근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목표가는 18만 9천 원, 손절가는 13만 6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대표님은요, 탑픽 네. 무엇일까요? 탑픽을 코오롱인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오롱인더. 네. 원래 탑픽은 있는데 네. 좀 올라와서 나중에 네. 조정 받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이제 막 움직이는 종목 쪽에서 코오롱인더를 보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뭐 잘 알려진 회사 쪽에서 산업 쪽, 소재 쪽과 그리고 화학 소재 쪽이 있는데 화학 소재 쪽은 뭐 페놀 수지 그리고 에폭시 수지 이런 쪽들은 페놀 수지는 그 페인트로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가는 조선업 쪽 많이 들어가고요. 네. 거기다가 또 에폭시 수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또 핫한 PCB죠. 그리고 또 요즘 두산을 끌어올리는 CCL 이런 쪽으로도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쪽에 기반이 되는 것들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이 산업 소재 쪽에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 타이어, 이쪽이라고 봐야 될 네. 것 같고요. 이것도 지금 보면 공장 가동률이 거의 90% 100% 정도 될 때까지 정도로 지금 바쁩니다. 네. 그렇게 나가고 있고 같은 뭐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쪽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실적 잘 나오겠지라고 바라보고 있고 두 번째로 아라미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탄소섬유죠. 이쪽에서 또 증설하다 보면 증설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성과를 나오는데 여기서 끝나게 되면 안 갈 것 같죠. 거기다가 수소 모멘텀이 있습니다. 네, 수소 요즘에 수소. 예, 핫하죠. 핫하죠. 요즘에. 네. 예, 수소 연료전지 핫하죠. 네. 거기 들어가는 쪽의 부품을 또 공급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매출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수소 연료전지 쪽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다른 쪽에서 매출이 많다 보니까 네. 그게 영향을 끼치겠느냐? 예, 그래도 우리도 이런 거 잘하고 있는데라고 하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뭐 전해질 막이나 또 이제 막 전극 접합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적어왔습니다. 다시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막 전극 접합체.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MEA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런 쪽에서도 직접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수혜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부각되게 되면 한 번 좀 더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코오롱인더가 폴더블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관되죠, 있죠. 예. 들어가는 필름 전자재료 사업부 쪽에서도 연관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연결시키면 다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아직 필름 쪽은 생각보다 그렇게 화학 속도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네. 아마 세경 하이테크한테 조금 좀 뺏긴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게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은 날 겁니다. 그러면 또 보강이 플러스 알파는 더 되겠죠. 네. 끝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코오롱인더 현재 보면 월봉으로 보면 한 21년 말쯤에 정말 주가 엄청 잘 갔네요. 그랬었죠. 네. 그때도 뭐 다 잘 갔었습니다. 그때 웬만한 화학업체들 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나왔던 그 폭발적인 모습들이 다 나왔다가 네. 그때 이후로 이제 Q, P 모두 다 그러니까 가격까지 같이 죽다 보니까 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회복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월봉 보게 되면 네. 저 밑입니다. 네, 이제 좀 움직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런 관점 쪽에서 거기다 PBR 밴드라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네. 보통 PBR 밴드를 보게 되면 역사적 거의 하단부 쪽에 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 한번 들어가 봤다가 네. 더 밀릴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하게 되면 대응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목표가랑 손절가는요? 네, 지금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네. 일단 주가는 계속 이제 턴하고 있는데 네. 추세가 좀 맞춰 있다 보니까 그냥 바로 접속 들어가는 것보다 살짝 조정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지난 주봉상의 저항대로 보여지는 한 5만 4천 원대 정도를 일단 목표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3만 9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000원. 네, 네, 목표가 54,000원에 3만 9천 원. 39,000원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요. 솔직히 두 분이 준비는 안 하셨겠지만 각자 섹터에 대해서 탑픽을 하나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두 분? 네. 네, 먼저 하시겠어요? 반도체 장비 아니죠. 상대- 석유화. 예, 아, 상대 네. 섹터에서. 바꿔서요? 네, 바꿔서요. 이제 석유주를 좀 그래서 대표님 먼저 대표님 먼저 할까요? 네, 제가 생각을 좀 알겠습니다. 하고 대표님 있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장비 말씀해 주시죠. 너무 많은데요. 네. 네,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 꼽는다 그러면 장비 말고 네. 그냥 편하게 네, 지금 하나만. 지금은 삼성전자 살 때입니다. 삼성전자. 네, 지금 이때 아니면 삼성전자요? 네, 진짜요? 네. 인상 쓰는 거 보면 아니요, 이제 아니요, 좀 아니요. 확신이 더 들어오는데요. 네. 네. 많은 이들 그렇게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반도체 쪽에서 지금 뭘 사야 돼라고 하는데 항상 이제 기대감 전혀 없고 제가 삼성전자 보면 막 욱욱하고 욕이 나올 때 네. 이때가 살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잘 버텨내게 되면 또 다른 자리가 들어올 것이다. 물론
기대감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제는 네. 점점점 떨어진 기대감이 거기서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는 쪽도 보시면서 차라리 고른다고 하게 되면 다른 장비들 막 생각나는 거 많은데 네. 거기보단 가장 편안하게 네.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삼성전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말씀해 주셨고 석유화 찾으셨나요? 네,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네, 차트도 굉장히 좀 잘 나와 있고요. 네. 이제 오늘 대량의 거래량도 터졌고 이제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모멘텀 자체가 좀 테마적으로도 많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으로 좀 봐도 괜찮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자체가 워낙 이제 자본금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최근에 화학 쪽으로도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모멘텀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서 네. 기술적 분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모멘텀을 많이 안 봐서 차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작스럽게 아니 여쭤봐가지고. 자주 보던 거면은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일단 기술적인 분석 차트를 한번 잠시만 띄워주시면은 네. 모멘텀이 이제 장기 이평선을 다 돌파하고 바닥에서 완전히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학주들은 대부분 같은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앞전에 있던 매물대를 다 소화를 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좀 하나 솔루션 쪽으로 모멘텀이 많이 모여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을 때 좀 강한 모멘텀, 기대감이 많이 만들어진 만큼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솔루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탑픽으로 가장 좋다라는 건 하나 솔루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유화학에서 하나솔루션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오늘 너무 좋으시겠어요? 원래 하나씩만 듣는 건데 2개씩 들었으니까요. 그렇죠? 하나 더 할까요? 네, 됐습니다. 네. 다음 주에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김민성 전문가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